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매우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격노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빨리 대미 투자라고 일본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니케이 신문이 2월 10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투자 협상을 늦추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2025년 7월에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5,500억 달러, 하나로 8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섰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25년 말까지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1호 안건의 규모가 6조엔, 하나로 56조 원을 넘기면서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내용은 1월 말까지 미루어졌고 이제는 2월 말까지 미루어진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크게 격노했다고 하는데요.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이렇게 격노하다 보니까요, 아카자와 요세이 경제산업상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에 급파하여 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가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행정부를 사실상 공개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직접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에서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고 언급했고, 조기 총선 결정을 두고도 대담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당이 이제 의회를 사실상 장악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에 달하는 초대형 의석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와 열린여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었다라고까지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격노를 한 것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죠. 니케이 신문에서 보도하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시선에는 기대와 불신이 공존한다며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고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시선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아카자와 요세이 경제산업상이 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방미 때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첫 투자처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 센터용 가스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일본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장 큰 배경에는 조만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미국이 요구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놓고도 실제로 실행은 미루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상호 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카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관세도 무효가 됐는데 왜 우리가 거대한 투자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투자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실상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계산은 꽤 냉정합니다. 일본은 상호 관세 정책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판결 전까지는 굳이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지금 당장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관세가 무효가 되었을 때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라는 무기를 남겨둔 채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만약 상호 관세가 위헌으로 결론난다면 일본은 그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투자 규모나 조건을 일본에 유리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형태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압박은 경제협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정치적 선제 공격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당장 실행하려는 식으로 압박을 걸어 일본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일 정상회담 때 미국이 거세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방위비 증액이나 쌀 시장 추가 개방, 원자력 발전소 신규 증설 등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언제든지 같은 방식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하게 관세 협상을 최대한 늦추면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확정하지 말자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협상 전략으로 보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을 직접 압박한 전례가 많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올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정치권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죠. 국회가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미투자 특위를 구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야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은 트럼프식 협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압박을 먼저 때리고 상대가 움직이면 그걸 성과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지금처럼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을 끌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다음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을 흔들어 투자 실행을 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한국에도 왜 너희는 못하느냐는 식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경로한 이유는 투자 지연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 위법 논란에 휘말려 있고 조만간 연방대법원이 이 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헌 혹은 위법 취지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통상 압박 전략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세계를 굴복시켰다는 식으로 홍보해온 핵심 카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패배하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와 관련된 불만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체감상 완전히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라도 내가 미국에 돈을 끌어왔다는 실적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투자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약속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확정되고 실제로 착공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성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숫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일본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계를 상대로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투자를 계속 미루고 지연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약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던 성과는 그냥 말뿐인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상호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압박을 해놓고도 투자 실행을 못 끌어내면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실익은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경제협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투자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 사용할 성과 카드이고 자신의 통상 정책이 흔들리기 전에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목표입니다. 일본이 속도를 늦추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하는 이유는 그 지연이 곧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일본이 빠져나갈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 크게 격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